안녕하십니까. 토영시티 투어를 진행하는 박정옥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의 효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순신의 많은 덕목 중에 한 부분도 효성 부분입니다. 일기장을 읽어도 그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알 수 있죠. 난중일기를 통해서 그의 효성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데, 물론 일기장을 통한 그의 효성 부분은 다른 사항에 비해서는 약해 보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지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기장의 대부분의 이야기, 제일 큰 소재는 일지라서 다 알겠지만 날씨를 빼먹지 않았고, 두 번째는 활속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이 활속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유튜브에서 이순신이 활속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소개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순신이 효성이 지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의 성장 배경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는 이정을 아버지로 두고 초계변씨 어머님 사이에 사남 일녀가 있었는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장남 아닌 장남이 되었습니다. 21살에 장가를 가는데 상주 방씨와 혼인을 하는데 아버지 방진이 무남 동료 외딸 방씨를 이순신과 결혼하는데, 그때 이순신은 요새 말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상주 방씨가 덕수이시로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처가살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죠. 32에 시험에 되는데 거의 11년 2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32에 시험이 되어 첫 임직이 저 함경도 동구비보 건관으로 갑니다. 간직에 처음으로 입문하는데 그때부터 객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일을 잘해가지고 훈련은 봉사를 거쳐 저 남쪽 전라 자수영 산하인 발포 만호까지 계속 승진을 하지만 서익의 무고로 1차 파직을 당하고 다시 복직을 해서 훈련은 봉사로 시작해서 함경도 남병사 군관으로 근무타가 건원보 건관으로 근무할 적에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겨울날이었는지 연휴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불행하게도 아버님의 부험 소식을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나서야 받아듭니다. 그 부험 소식을 듣고 이순신은 입은 옷 그대로 말을 주야로 달립니다. 주위에서는 상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지만 옷을 갈아입으면 저 도착 시간이 늦어지니까 주야로 말을 달려서 아산쯤에 와서 상복을 갈아입습니다. 3년상을 치르고 다시 복직을 해서 여러분도 다 아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전라 자수영의 자수사로 임명이 되죠. 계속되는 객지 생활입니다. 그런데 전라 자수영에 자수사로 왔을 때 홀로 남은 어머니가 생각이 났든지 저수 근처 고음천으로 어머님을 모시는데, 전라 자수사로 부임을 했을 때가 1591년 임진년 일어나기에 한 해 전입니다. 그 이듬해 임진년에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조석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 1593년 계사년에 이순신은 부산포를 베이스로 둔 왜를 막기에는 여수 땅은 너무 서쪽에 있고 전라도를 온전히 잘 지키려면 동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통영의 한산도로 이진을 합니다. 진을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해 계사년 7월 15일 그리고 8월에 경상, 전라, 충청 3도 수군 통제영을 통제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3년간이나 어머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합니다. 참 기록이 무섭게도 그 3년 차가 되는 병신년 1596년 가을에 이원익이 제찰사로 내려오는데 그 이원익에게 늙으신 부모님을 뵙고자 하는 휴가 청혼을 원하는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신 분은 누구나 읽게 되면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해서 눈물을 앞세우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이 편지는 상세하게 유튜브 말미에 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원익은 공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순신과 이원익은 아주 교분이 친했던 터라 묵시적으로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해 8월에 윤 8월에 어머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일기장 읽어보면 늙으신 어머님을 뵙고 붙들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한 열흘쯤 전라도 순행길에 제찰사와 함께 저 전라 우수영까지 저 고창까지 순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 3년 동안 모시지 못했던 한을 풀어서 그래서인지 어머님의 생일상을 차려서 수연 잔치를 합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잔치를 합니다. 10월 달의 일입니다. 그게 이순신이 어머님을 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 정유연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정유연의 외는 재침을 하죠. 정유재란이라 그러는데 그때 부산포를 공격하지 아니했고 임금을 기망한 죄로 2월 26일 날 한산도 통제형 진에서 이순신은 한양의금부로 압송을 해버리고 3월 4일 날 한양의금부에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는 고문과 취조 끝에 한 달간 옥살이하고 결국에는 정탁의 탄원으로 4월 1일 날 석방이 됩니다. 4월 1일과 2일자 일기장에는 서울에 머물지만 백의종군길에 나서는 게 4월 3일 시작이 됩니다. 4월 한 5일, 6일쯤에 아산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아산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순신의 선산도 있고 친척도 많이 있고 처가도 있어서 꽤 오래 머뭅니다. 아마 금부도 그건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4월 11일부터 이순신이 다시 종군길로 나서는 날까지는 일기를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1597년 정유 4월 11일 새벽 꿈이 매우 심란하여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덕이를 불러서 대강 이야기하고 또 아들 울에게도 말했다. 마음이 몹시 언짢아서 취한 듯 미친 듯 마음을 가눌 수 없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종을 보내어 어머님의 소식을 듣고 오게 했다. 4월 12일 종 태문이 안흥량에서 들어와 편지를 전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숨이 거의 끊어지려 하시며 초아흔날에 위아래 여러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안흥에 도착하여 묵고 있다고 했다. 아들 울을 먼저 바닷가로 보냈다. 4월 13일 아침 식사 후에 어머님을 마중하려고 바닷가로 갔다. 도중에 흥찰방 집에 들러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 아들 울이 종 예수를 보냈을 때는 아직 배가 오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얼마 후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엄을 전했다. 뛰쳐나가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하니 하늘의 해조차도 캄캄하였다. 바로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는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4월 14일
관을 짰다. 관의 제목은 본영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인데 조금도 흠난 데가 없었다. 이건 부연해서 설명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 82이었습니다. 아들이 옥살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 아들을 보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늙으신 몸을 이끌고 여수를 떠나서 아들을 만나러 배를 타고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본영에서는 혹여라도 돌아가실까 봐 미리 나무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기장에도 조금도 흠난 데가 없었다고 준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4월 15일 늦게 입간하였다. 친구 오종수가 일을 맡아서 정성껏 해주니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지 못하겠다. 4월 16일 영구를 상류에 올려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아픔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집에 도착하여 빈소를 차렸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는 기력이 다 빠진 데다가 남쪽으로 갈 일이 또한 급박하니 부르짖으며 울었다. 다만 어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다. 4월 17일 금호랑의 서리 이수영 금부도사입니다. 공주에서 와서 갈 길을 재촉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때 이순신은 백이종군길에 남쪽으로 건율한테 가는 길입니다. 금부는 건율까지 호송을 해야 하는 터라 비록 초상이 낮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순신을 남쪽까지 가야 하는 터라 시간이 지체되니 재촉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 날 이순신은 길을 떠납니다. 그때 이순신의 마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사정으로 치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의정을 했던 사람도 임금 앞에 사직 상소를 낼 때 임금이 거절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임금도 거절 못하고 그리하라 하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 조선에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초상을 못 쳤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그 이후로 이순신은 일기장에 매일 우는 것만 나옵니다. 이순신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고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고 비록 아버지는 3년상을 했지만 어머니는 나중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이듬해 노랑에서 순국을 한 터라 다시 상을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순신이 비록 효자였지만 그가 할 도리를 다 못했던 때라 일기장에 어서 죽기를 바랄 뿐이라는 말로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늘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순신만큼은 못할지 몰라도 오늘은 이순신을 통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